네, 변호사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파산한 사람의 실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 하는데 네. 그 파산 면책 후의 생활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파산한 사람들의 생활, 사실 이 생활들 많이 진짜 접하시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사례들을?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파산하게 되면 마치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그 채권자들 독촉에 시달리고 막 빨간 딱지 붙고 막 그런 안 좋은 장면들만 이렇게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파산 후에 면책을 받게 되면 사실 채무를 완전히 탕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빨간 딱지를 붙일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면책 후에는 본인 수입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입을 얻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는 아니고, 예. 다음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제 면책한 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또 들어봤는데, 네. 변제금 납부 기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저 사실 지금 변제금 납부 기한이란 그 이야기를 잘 예. 모르겠어요. 예. 같이 설명 한번 좀 부탁드려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회생 제도라는 것은 이제 현재 가진 본인 채무를 당장 일시에는 갚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지금 고정적인 월 수입은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본인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는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너는 예를 들어 최저 생계비가 약 200만 원 정도, 최저 임금이 약 200만 원 정도 된다 치면은 그 2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전부 빚만 갚아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정한 1인 최저 생계비가 약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30만 원을 제외한 월 70만 원 정도는 변제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70만 원을 3년 정도 변제를 하게 되면 남은 채무를 탕감을 해주는 게 회생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파산한 분들한테 안전장치기는 하네요. 네.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0년 경력 파산 관제인이 알려주는 파산 실제 사례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예. 먼저 회생 파산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회생 예. 파산 정의 예. 그것은 어떤 것인지 좀 네. 정확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예, 기본적으로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는 본인의 일정 수입이 있으면 본인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으면서 약 3년에서 5년간 채무의 일부를 변제를 하고요. 3년이 지나면 나머지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이라는 거는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생보다는 조건이 까다롭겠죠. 기본적으로 파산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요. 더 이상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어떤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젊은 분들이라도 최근에 급작스런 사고로 어떤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 그리고 또는 이제 일정 수입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요즘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갑자기 이제 대출을 사기를 당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 갑작스런 어떤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셔서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예. 변호사님. 또 두 번째로 파산 관제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한번 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개인 파산은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개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을 해주는 제도다 보니까 조건을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심사를 하는 업무를 어떤 법원 자체 인력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 중에서 어떤 파산 신청한 어떤 사건들의 건건이 파산 관제인을 선정을 해서요, 법원을 대신해서 심사를 보조하는 어떤 그런 역할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회생 파산도 사례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최근에 파산을 하신 고령의 분 의뢰인께서는 사실 본인이 쓴 채무는 별로 없고요. 본인 명의로 이제 대출을 내서 자녀들
자녀들에게 어떤 뭐 생활비든 사업 자금을 빌려줬는데 그 자녀 사업이 안 됨으로 망함으로써 인해서 본인이 다 떠안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사례기도 했지만 본인은 써보지 못한 채무를 파산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네, 지금 이야기 계속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아까 투자에서도 우리가 절대 안 되는 게 비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남의 돈을 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한 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회생 파산 진행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네,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파산 회생을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채무를 탕감해 주더라라는 약간의 자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설명을 듣고 무작정 나 채무 어떻게 탕감받습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사실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사실은 본인의 채무가 형성된 경위 및 여러 가지 모든 과정을 결국 보고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어떤 그 제도를 이용하려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가까운 주변에서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꼭 상담부터 해보시라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뭐 카드 빚 독촉에 몇 달 동안 시달리시다가 결국 막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다가 안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혼자 그렇게 시달리지 마시고 뭐 어떤 빚 독촉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면 사실은 또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죠. 그렇죠. 지금 내가 파산을 한 상태에 와 있는데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갈 용기가 안 날 때 예. 지금 하라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검색해서도 맞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다양한 채무 조정 제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워크아웃 제도랑 회생 파산 제도 네. 등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네.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워크아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에서 채무를 일부 탕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절차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탕감할 수 없는 그런 제도고, 그래서 그 채권자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채무자분들은 채권자라고 하면은 금융기관이나 어떤 카드 회사 또는 일부 대부 업체인데 모든 금융기관이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채무는 전혀 탕감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탕감률 자체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변제를 해야 되는 기간도 약 8년에서 10년이 걸려서 조금 너무 장기적인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 회생 파산 제도는 정부 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처리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채권자들 동의 없이 채무를 탕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간도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절차를 종결시킵니다. 왜냐하면 빨리 변제를 하고 끝을 내야 다시 어떤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절차를 종결하자는 게 이 법원의 어떤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회생 파산이 정말 필요한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질질 끌고 가면 이자고 예. 빚이고 뭐 계속 늘어날 거 예. 아니에요. 예. 법적으로 빨리 브레이크를 걸어서 예. 내가 고정 수입이 있다면 예.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는 예. 그런 방법을 하란 말씀이시죠. 예.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런 지금 지는길만의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죠. 프로모션 하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파산 관제인으로 약 10년 동안 그 업무를 보면서 뭐 정확히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최소 1000건 이상의 실제 사례들을 접해오고 또 오히려 이제 심사를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근데 이제는 심사를 하는 게 아닌 오히려 신청을 하시는 채무자들의 어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라서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 계획안을 알려드리고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안을 이제 법원에 제공하지 않으면 절차만 지연이 되고 또 오히려 어떤 그 채무자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범위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최대한 변제 계획안을 잘 짜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도 꼭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